지하철에서 누가 큰 소리로 통화할 때의 혈액형별 반응. 퇴근 시간 지하철은 언제나 붐빕니다. 겨우 자리를 찾아 앉거나 손잡이를 잡고 서서 휴대폰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랩니다.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며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응, 나 지금 지하철이야. 누군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나겠지 싶었는데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의 볼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혈액형별로 대처 방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째, A형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A형은 큰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움찔합니다. 고개를 들어 통화하는 사람을 슬쩍 쳐다봅니다. 어머, 저렇게 크게? A형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째려보는 일은 없습니다. 참자. 금방 끝나겠지. A형은 속으로 되뇌며 견딥니다. 하지만 통화는 계속됩니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 내용은 더 사적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A형의 불편함은 점점 커집니다. 아, 제발 좀 조용히.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왜 저렇게 크게 말하는 거지? 하지만 A형은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더 참자. A형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어폰이 있는지 가방을 뒤적입니다. 없습니다. 아, 오늘 안 가져왔네. 그럼 자리를 옮길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10,000원입니다.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 A형은 조용히 일어나서 조금 멀리 이동합니다. 서서라도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A형이 자리를 뜬 것도 모릅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통화 중입니다. A형은 새로운 자리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휴, 좀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지 않는 걸까? 나만 예민한 건가?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A형은 집에 가서도 오늘 일을 떠올리며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둘째, B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B형은 큰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와, 진짜 시끄럽네. 혼잣말을 합니다.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요. B형은 처음엔 짜증이 납니다. 저렇게 크게 말해야 돼? 지하철인데. 하지만 B형은 금방 적응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여기 내 집도 아니고. 그리고 B형은 통화 내용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는데 워낙 크게 말하니 자동으로 들립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오, 무슨 일이지? B형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진짜? 그럼 너는 뭐라고 했어? 오, 전개가 재미있는데? B형은 몰래 통화 내용을 듣습니다. 마치 라디오 드라마라도 듣는 것처럼요. 통화 내용이 웃기면 B형은 피식 웃기도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재미있네. 말하는 것도 드라마틱하고. B형에게 이 상황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구경거리입니다. 지루한 지하철 시간에 뜻밖의 엔터테인먼트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B형은 나중에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완전 드라마 같더라. 내용이 이랬어.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B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를 찾아냅니다. 셋째, O형은 균형 잡힌 대처를 보입니다. O형은 처음엔 참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O형은 관대한 편입니다. 누구나 급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3분, 5분, 7분.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내용은 점점 더 사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 보입니다. O형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꾹 다뭅니다. 시선을 위로 올립니다. 작게 한숨을 쉽니다. 이건 좀 심한데? O형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게 보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O형은 결심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 조용히 일어나서 통화하는 사람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통화하는 사람이 고개를 돌립니다. 통화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서요.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O형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분명합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으로 전화를 가리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혹은 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통화를 끊습니다. O형은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O형을 쳐다봅니다. 고맙다는 눈빛입니다. O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다행히 잘 받아들이셨네. O형의 용기와 정중함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넷째, AB형의 접근은 독특합니다. AB형은 큰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관찰 모드에 들어갑니다. 통화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짜증이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할까? 청력 문제? 아니면 습관?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모르는 걸까? AB형의 머릿속에서는 가설이 세워집니다. 통화 내용도 듣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듣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그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네. 진짜로 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또 반복이야. 벌써 세 번째. 상대방이 잘 이해 못하는 건가? 아니면 강조하려는 건가? AB형은 통화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대화 효율이 떨어지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통화 시간만 길어지지. 좀 더 간결하게 말하면 2분이면 끝날 내용인데. 심지어 AB형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통화 시간 중 실제 정보 전달은 30% 정도. 나머지 70%는 감탄사, 반복, 불필요한 강조. 비효율적이군. AB형은 이 모든 걸 관찰하고 분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대화 패턴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기회네. 하지만 AB형도 결국 자리를 옮깁니다. 분석은 재미있지만 소음은 여전히 불편하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합니다. 통화하는 사람은 AB형이 자리를 뜬 것도 모릅니다. AB형은 새로운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문제는 사회적 규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군. 교육이나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AB형은 모든 경험을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혈액형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A형은 조용히 참고 피하고, B형은 재미를 찾고, O형은 용기 있게 말하고, AB형은 분석하고 관찰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반응이 다른 공공장소 예절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영화관에서 누가 떠들 때, 식당에서 누가 시끄럽게 굴 때, 도서관에서 누가 소음을 낼 때, A형은 참다가 자리를 옮기고, B형은 적응하며 구경하고, O형은 정중하게 요청하고, AB형은 관찰하며 분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참고 견디나요? 재미를 찾나요? 용기 내서 말하나요? 아니면 관찰하나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 공공장소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 통화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긴 통화는 내린 후에 하고, 정말 급하다면 간단하게 끝내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모두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O형처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묵하며 참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부탁드려요라는 한마디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공공공간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